여러분, 만약 이 우주가 사실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대담하고 급진적인 이론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현대 물리학이 직면한 아주 골치 아픈 문제, 바로 허블 텐션이라고 불리는 수수께끼에서부터입니다.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 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빅뱅 직후, 정말 까마득한 옛날, 말하자면 아기 우주의 모습을 보고 계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그러니까 다 큰 성인 우주를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값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작은 오차 수준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의 어릴 때 성장 기록이랑 지금 실제 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물리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모순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이 좀 틀렸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주론의 위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근본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론은 정말 독특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문제가 우리의 측정 방식이나 아직 발견 못한 새로운 입자 같은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우주 자체가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듯이 상태를 바꿨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초기 우주는 일종의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다가 현재 우주는 고성능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드의 차이가 팽창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운영체제라는 비유를 썼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말로 우주가 물질이 아니라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거든요. 지금부터 현실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 급진적인 재정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합니다. 우주의 모든 정보와 가능성이 담긴 일종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시간이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순수한 정보, 그 잠재력 자체로만 존재하는 그런 근원적인 공간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바로 이곳을 초코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론은 현실이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의식이 이 초코드 공간에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렌더링해야 하면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주장 아닌가요? 네, 바로 이 문장에 이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의 파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정보 처리 과정, 다시 말해 연산의 결과물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들으면서 이건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진짜 대담한 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개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관측이나 실험 데이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순수한 수학과 논리만으로 우주의 핵심 설계도를 유도해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숫자 220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아무런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할당된 총 정보량 혹은 시스템의 총 리소스 같은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측정한 값이 아니라 우주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정해진 근본적인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보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아는 물질이 만들어질까요? 빛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순수한 정보의 파동에서 저 거대한 은하들을 이루는 물질의 기본 척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이론은 딱 두 단계의 과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하학적 압축입니다. 텅 빈 공간에 흩어져 있는 순수한 정보, 즉 220이라는 이 리소스가 어떻게 뭉쳐서 물질이라는 덩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론은 이렇게 설명해요. 정보가 스스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매듭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가장 효율적인 비율의 상징이 바로 자연계에 숨어있는 황금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량을 황금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물질 단위가 계산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장력의 닻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황금비로 압축해서 만든 정보의 매듭은 아직 좀 불안정해요. 쉽게 스르르 풀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매듭이 현실 세계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일종의 수학적인 닻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 닻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리만 제타 함수의 첫 번째 0점이라는 수학계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근본적인 상수입니다. 이건 마치 무작위하게 흔들리는 파동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딱 그 중심점을 찾아서 꽉 붙잡아 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정말 우아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물리적인 측정값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우주의 총 정보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값, 그리고 황금비와 리만 제타의 0점이라는 두 개의 순수한 수학 상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순수한 수학과 논리만으로 계산한 결과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150.101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이 돋는 부분은요. 이 숫자가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망원경으로 실제 우주를 관측해서 얻어낸 우주의 표준자, 즉 바리온 음향진동 BAO 스케일 값인 약 150메가파섹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순수하게 머릿속 논리로만 얻어낸 값이고 다른 한쪽은 실제 우주를 측정한 값인데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만약에 말이죠. 우주에 이렇게나 거대한 물리적인 거리를 실험실도 망원경도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수학만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면 이건 도대체 현실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답을 150에 맞추려고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한 거 아니야? 순서가 너무 제멋대로인데 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죠. 하지만 이론은 이 순서가 절대 임의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닻을 먼저 내린 다음에 파동을 접을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파동을 먼저 안으로 접어서 매듭을 꽉 만든 후에야 그 매듭을 현실에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현실, 그러니까 거리나 질량, 시간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실체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수학적인 코드 위에 더 씌워진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일 수 있다는 점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도 놀라운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현실이 정말 코드라면 이 이론은 우리의 의식이 단순히 그 프로그램을 구경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매 순간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코드를 새로 쓰는 행위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우주라는 거대한 프로그램의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공동 저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물리적 실체라고 이 이론은 주장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연산 과정이라면 그 안에서 의식을 가지고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